같은 팀인데 한쪽은 사과를 합니다. 같은 팀인데 한쪽은 사과를 요구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 두 사람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한쪽은 감정적 미성숙, 한쪽은 나르시시즘. 쉽게 말하면요, 한쪽은 감정이 덜 자란 사람이고 한쪽은 감정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여러분의 회식 자리에서, 명절 식탁에서, 연인과의 카톡에서 이 두 사람은 정확히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 같은 말, 같은 감정, 같은 행동 뒤에 숨어 있는 정반대의 심리를 파트마다 하나씩 벗겨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가장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아마 여러분 자신을 향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괜찮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장면 하나를 그려볼게요. 금요일 저녁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계속 혼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그때 상대방이 말합니다.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인데 이 말을 하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이 문장을 내뱉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진짜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상대가 울면 같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말로 바꿔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감정 기술이 아직 덜 자란 거예요. 감정적 미성숙이란 건 공식 진단명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불러요. 쉽게 말하면 운전은 할 줄 아는데 주차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도로에 나오면 좀 위험해 보이지만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감정적 미성숙이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의도적 조작이 아닙니다. 체계적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강압적 통제도 아니고 정교하게 상대의 감정을 착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분선을 명확히 긋는 게 이 영상 전체의 핵심이에요. 나르시시즘 전문 임상심리학자인 닥터 라마니도 이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감정적 미성숙과 나르시시즘을 구분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전략이라고요. 두 유형을 같은 잣대로 판단하면 관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반면에 나르시시스트가 같은 말을 할 때는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거예요.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를 예쁜 포장지에 싸서 건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을 완벽하게 하는데 일부러 여러분의 차선으로 끼어드는 사람이에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자기한테 불편하니까 그걸 꺼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눈을 떠올려 보세요. 미성숙한 사람의 눈에는 어색함이 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혹감. 손을 잡아줘야 하나, 등을 토닥여야 하나. 그 어색한 고민이 보여요. 나르시시스트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은 미세한 짜증이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내 시간을 뺐네? 같은 한마디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말이 다른 건 그래도 포착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화를 낼 때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화내는 장면을 볼게요. 월요일 아침 회의실. 팀장이 여러분의 보고서를 보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같은 지적을 받은 두 사람. 반응이 정반대예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폭발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고 쏘아붙여요. 충동적이에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결과를 생각할 여유 같은 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압력밥솥이 터진 거예요. 뚜껑이 날아간 건데 본인도 놀라요. 나 왜 이러지? 하면서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이 사람한테 변화가 찾아옵니다. 얼굴이 식고 나면 후회가 밀려와요. 아까 내가 왜 그랬지?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미안해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과가 나와요.
어색하고 서툴지만 진짜 미안한 거예요. 이게 감정적 미성숙의 핵심 특성이에요.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은 있어요. 다만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가 약한 것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요. 같은 지적을 받아도 폭발의 방향이 달라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가능성은 아예 고려하지 않아요. 그 정도 지적을 왜 이 자리에서 해? 원래 네가 맡은 부분 아니었어? 쉽게 말하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자존심이라는 영공의 위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겁니다. 비판은 곧 자아에 대한 공격이니까요. 무결성이라는 환상을 지키려면 상대를 먼저 깎아내려야 합니다. 30분이 지나도 나르시시스트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잘못은 저쪽인데? 라고 확신합니다. 공감이 구조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DSM-5 진단 기준에도 명시되어 있죠. 공감 결여, 대인관계 착취, 특권의식.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는데 갑자기 폭발한 적 있나요? 그 순간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당황, 죄책감, 내가 잘못했나? 이 반응 자체가 단서예요. 미성숙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짜증을 느끼고 피곤해져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의심하지 않아요. 반면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 차이가 결정적이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 성격 차이 아닌가? 왜 이렇게까지 구분해야 하지?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두 사람의 뇌를 찍어봤더니요, 2024년 프론티어스인 비헤비어럴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 하나가 심리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병적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좌측 전방 뇌도라는 부위에 회백질 부피가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작았어요. 2015년 연구에서는 전두엽 피질의 회백질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 있었고요. 이게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뇌에는 현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전방 뇌도와 대상 피질로 이루어진 이 네트워크는 쉽게 말하면 뇌의 감정 레이더예요. 상대방이 아파할 때, 아, 저 사람 지금 힘들구나 를 감지하는 안테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작은 거예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드웨어 자체가 다른 겁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도 상대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슬프구나. 회의에서 눈물 흘리는 동료를 보면 상황 파악은 돼요. 하지만 느끼지는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해요. 인지적 공감,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공감은 작동하는데 정서적 공감, 가슴으로 느끼는 공감이 구조적으로 손상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미성숙한 사람은 와이파이가 느린 거예요. 연결은 되는데 자꾸 끊기죠. 영상 통화 중에 화면이 멈추는 것처럼. 감정의 전달이 불안정한 거예요. 답답하지만 기다리면 다시 연결돼요. 나르시시스트는 와이파이 수신기 자체가 고장난 겁니다. 아무리 강한 신호를 보내도 안 잡혀요. 여러분이 옆에서 울고 있어도 왜 울어가 아니라 그냥 수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뇌는 어떨까요? 정상입니다. 안테나도 달려있고 수신기도 작동해요. 다만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자,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건요, 여러분이 명절 식탁에서 아버지한테 느꼈던 그 답답함, 회식 자리에서 팀장님 옆에 앉았을 때의 그 막막함, 연인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벽을 만난 것 같았던 그 순간들,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신호가 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요, 그 벽이 콘크리트인지 종이인지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벽이면 시간이 걸려도 뚫을 수 있어요.
콘크리트 벽이면 여러분의 손만 다칩니다. 행동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뇌까지 다르다는 건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 오래 함께 지내면요, 여러분은 짜증나고 피곤해져요. 왜 나만 어른이야? 이런 느낌이 계속 들죠. 쉽게 말하면 피터팬과 연애하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엔 자유롭고 재밌어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가벼워 보이죠. 그런데 현실을 살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매력이 사라집니다. 세금 낼 때, 아이 밥 먹일 때, 장례식장에 같이 가야 할 때, 옆에 없는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 있어도 감정적으로 없어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한테는 부모화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가 부모 노릇을 하는 거예요. 8살짜리가 5살 동생의 도시락을 챙기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임상심리학자 린지 깁스는 이런 미성숙 부모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어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정서형, 성취에 집착하는 추진형, 갈등을 회피하는 수동형, 아예 정서적 연결을 거부하는 거부형.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경계 설정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오래 지내면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짜증이 아니라 혼란이 찾아옵니다. 자기 의심이 시작돼요. 내가 이상한 건가? 점점 고립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때로는 공포까지 느끼게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74%가 파트너로부터 가스라이팅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쉽게 말하면 상대방 머릿속에 가짜 내비게이션을 심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길로 가고 있는데 자꾸 그 길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2024년 테이거 샤프리르 연구팀은 다른 폭력 형태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가스라이팅이 독립적으로 우울과 관계질 저하를 예측한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면 뇌의 신경 경로를 실제로 변형시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는 혼란의 감옥에 갇혀요. 규칙은 있는데 매번 바뀌고, 벌은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감옥. 자율성과 심리적 안전감이 체계적으로 침해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차이를 결정짓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변화 가능성입니다. 감정적 미성숙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식하고 노력하면 성장이 가능해요. 정서적 성숙 연령에 관한 연구를 보면 남성은 평균 43세, 여성은 평균 32세여야 완전한 정서적 성숙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43세요. 여러분이 20대에 만난 파트너가 미성숙했다면 그건 아직 안 익은 과일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익을 수 있어요. 반면 나르시시즘은 성격 구조에 뿔이 박혀 있습니다. 뇌의 구조적 차이까지 확인된 마당에 기다린다고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DSM-5에서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진단받는 사람은 일반 인구의 약 1.6% 정도지만 그 1.6% 주변에 수십 명의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2024년 이사야 연구팀은 정서적 종결 욕구가 높은 피해자일수록 트라우마 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밝혀냈어요. 쉽게 말하면 독이 든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접착제예요. 불확실성이 싫으니까 이번엔 달라질 거야 라는 기대를 붙잡는 거예요. 2025년 레시악과 겔스토프의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애정을 무기화한다는 사실도 확인됐어요. 처음에는 이상적인 파트너로 나타났다가 잔인함과 친절을 예측 불가능하게 교대하면서 의존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그 사람 옆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장 자주 느끼셨나요? 짜증인가요? 혼란인가요? 그 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차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반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아마 특정한 사람이 계속 떠오르셨을 거예요. 부모님, 연인, 직장 상사, 오래된 친구. 이 사람은 미성숙한 건가? 나르시시스트인 건가? 그런데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혹시 나도
이 중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감정적 미성숙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크레이그 멜킨의 나르시시즘 0에서 10 척도를 보면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4에서 6 사이 중간 범위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요. 완벽하게 성숙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압력밥솥이 터지는 날이 있고 상대의 감정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요, 미성숙을 인식하는 순간 자체가 성숙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변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도 한때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아이였을 수 있어요. 감정을 배울 시간을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답답함이나 상처는 사실 그 사람이 주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언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것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동시에 가능해요. 그리고 이 둘이 공존할 때 비로소 관계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아주는 것. 그게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렌즈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사람은 더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더 무서운 질문을 가져올게요. 왜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 러브 바밍이라는 현상 궁금하시다면 구독해두세요.